뉴스면 뉴스, 예능이면 예능, 장르 불문 만능 방송인 이지연. 2005년 10년간의 긴 연애 끝에 결혼해 지금은 사랑스러운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는데요. 착하고 밝은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멋진 어른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를 찾아왔답니다. 오늘의 공감 부모, 방송인 이지연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브 토크 부모 지승연입니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2016년도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겨울답게 오늘은 아주 꽁꽁 얼어붙은 날씨입니다. 오늘부터는 좀 감기 많이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난주 감기 때문에 정말 고생해서 목이 꽉 잠겼었는데 오늘은 걱정이 없습니다. 제 옆에서 저 대신해서 엄청 떠들어줄 오늘의 많이 풀었어요. 그렇죠. 네. 공감 부모 이지연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네. 저희 입사 동기거든요. 네. 네, K본부 입사 동기인데. 그렇죠. 저, 라이브 TV쇼를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난생 처음이에요. 16년 만에 같이 이렇게 한 스튜디오에 이렇게 앉아서 인사를 또 하는데.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 애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한없이 부끄럽고 작아집니다. 16년 만에 애 둘씩 나가지고 또 이렇게 방송을 함께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지연 씨의 고민과 더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도 함께 해결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동상담 전문가 이영희 선생님 오셨어요. 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발달심리 전문가 권영민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지연 씨는요, 지금 아들 하나, 딸 하나, 승재, 10살, 7살. 진짜 많이. 그러니까. 나는 언제 컸나 싶어. 참 희한한 게요, 남의 집 애들 얘기 들으면 시간이 훅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나도. 저는 그리고 둘째가 네. 7살에서 이제 학교 들어가는 것도 또 새롭게, 우리 애가 이제 학교로 가는구나 이런 것도 내년에 있지만 이제 배우니까 학교를 또 들어가는군요. 저는 이런 느낌이 올 줄 몰랐어요. 큰애가 이제 3학년에서 4학년으로 가는 중학감이 네. 그 4학년 넘어가는 엄마들은 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얘가 이제 정말 학생이 되는구나. 이제 고학년인데 잠깐만 내가 여기서 뭘 놓치고 있지? 그럼 뭘 해야 되지? 이게 학교를 유치원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는 게 물론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가시는 선배 엄마들은 더 아시겠지만 이게 이런 중학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4학년 딱 됐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제 우리 그러니까 지민이가 지민이 공부부터 어려워져요. 이제는 산수가 아니라 수학이에요. 어머, 어떻게?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나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고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이제 이지연 씨와 함께 이제 얘기 나눌 텐데요. 벌써 이지연 씨 환영한다는 댓글이 아침부터 많이 반갑습니다. 올라왔습니다. 마리로사님, 그리고 이미영님, 우리쿵순이님, 별바라기님, 긍정맘님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저희와 함께 이렇게 호흡하실 수가 있는데요. EBS 육아학교 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회원 가입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도 함께 보실 수 있고 댓글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저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답변해드리니까 많이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바일 톡톡 부모단의 인터넷 카페 미니미앤마미 회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함께 고민을 좀 나눠볼 텐데요. 승재하고 규훈이는 굉장히 활달하고 밝고 똘똘하고 네, 정말 건강하고. 발랄발랄. 네. 진짜. 정말 해맑음에 거의 생기가 넘치잖아요. 넘치잖아요. 그런데 무슨 고민이 있으실지. 정말 고마워요. 저희 아이들이 그냥 크게 아픈 일 없이 그냥 지금 학교 그냥 별 무리 없이 잘 다니는 게 고마운데 이제 아이가 이제 4학년을 접어들다 보니까 얘가 이제 학생의 모습을 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저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사소하게 제가 얘가 얘를 영재를 넣고 싶어요도 아니고 그런 것도 얘가 아니고 그냥 방에서 그냥 1등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집에 오면 책가방에서 지 물병을 꺼내고 손을 지가 씻고 양말을 똑바로 벗고 그리고 내가 알림장 꺼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나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줘. 그 정도만 바라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그 생활 습관의 틀이 만들어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데 늘 양말 신어 해야 양말 신고. 자, 그러면 이따 꺼야지 해야 이따 꺼. 그냥 갔다 왔으면 가방 내려놓고 잠바 걸어라 해야지 걸고. 이게 이제 계속 이걸 언제까지 내가 돌려야 되나. 언제 얘가 알아서 할까. 근데 결국은 어쨌든 잔소리를 하면 말을 듣기는 듣는 건데 아직 뭐가 제일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아직 듣기는 듣는데 제가 이제 선배 엄마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아들이 점점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에 요즘 그 왜 아들들 개월수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개월수가 하나하나 늘어날수록 귀에서 커튼이 내려온대요. 엄마 말을 안 듣는군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강도가 세지겠죠. 그렇잖아요. 처음에 해라 해다가 해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나하고 이제 이게 멀어지면서 커튼이 내려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이 다 내려오면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얘 머릿속으로는 안마 커튼인 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이 방문을 닫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 이제 저하고는 이제 저는 그냥 밥 주는 사람. 또 이제 그게 바로 그게 사춘기 너무 때하고 두려워요.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엄마와의 그 자녀와의 또 관계도 걱정이 이제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의 제목을요, 언제쯤 스스로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아이들의 자립심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육아학교 앱에도 Q&A 코너를 통해서 평소에 이와 관련된 질문들을 자주들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태평 우리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는데요. 11살 남자아이입니다. 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하는데요. 무슨 일이든 천하태평입니다. 단순한 일조차 스스로 하질 않아요. 제가 처음부터 교육을 잘못 시켰나 죄책감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다른 분께서는요, 아이에게는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면서 부족하지 않게 키우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캥거루족으로 클까봐 맞아요.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립심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라고 올려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요. 사실 아이가 어릴 때는요, 뭐 힘든 것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럼. 나쁜 것도 안 봤으면 안 겪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진짜 꽃길만 갔으면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 이지연 씨처럼 어느 시점이 딱 되면 계속 내가 해주고 있는 거야. 얘가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되지? 내가 없으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정말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네. 자립심, 독립심 네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자립심이나 이런 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발달 욕구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이기 때문에요. 네. 갖고 있는 게 발휘가 안 되면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근데 행복감이라고 하는 게 아동기 때 생긴 이 행복감이요, 나중에 성인기까지 유지가 된다는 네. 연구 결과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에게 불행했던 애들은 성인이 돼서도 불행하다는 느낌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이 자율성을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독립심 이런 걸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자율성이 보장이 될 때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밥 먹어라, 입 닦아라, 어째라, 저째라, 이거는 내 행동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니까 아이들 어떻게 되면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뭐. 내 게 아니잖아요. 네. 엄마가 시키니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삶에 대한 주인의식 자체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요. 책임감도 떨어지게 되고 이게 심각해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무기력감이라든지 이런 병리적인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네네. 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자립심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제 건강한 연대의식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자립심이 없으면요, 자꾸 남한테 달라붙어요.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죠. 네. 아니면 이걸 내가 보장받기 위해서 일부러 굉장히 이렇게 막 세 보이게. 하고 말 더 이렇게 틱틱거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나로 딱 있어야 다른 사람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곁도 보이고, 네네. 주변도 그래서 보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아이의 행복을 누구나 다 원하는 건데 아이의 행복을 제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자립심이라는 걸 키워준다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요, 뭐 헬리콥터 맘이다, 뭐다 해가지고 정말 아이들한테 계속적으로 붙어있는 엄마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네. 결국은 저희 때문인 거예요? 엄마 때문인 건가요, 선생님? 글쎄요, 100% 부모의 그 양육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강한 권위를 가지고서 또 이 아주 통제적인 양육 스타일을 행사할 때 네. 아이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고분고분하고 아주 이렇게 순박하게 잘 따라옵니다. 하지만 부모가 시키는 것 위주로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소심하고 그 의존적인 아이들 있잖아요. 네. 그 아이들은 이제 부모의 지시나 이 통제에 되게 의존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립심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향, 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상호작용할 때 문제가 아주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 주변에서 애가 너무 말 잘 듣고, 어머, 어떻게 애를 그렇게 잘 키웠어. 말도 잘 듣고, 뭐, 세상에나 저게 저런 게 엄친하고 엄친딸이야. 근데 그게 또 생각해보면 걔 속은 네네네. 또 속이 그렇죠. 아닐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그냥 순응하는 아이한테도 뭔가 자기 생각이 없을 다른 수도 엄마들은 있는 거고. 보기에 부럽거든. 근데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들의 성격도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유난히 자기 표현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못하는데 부모가 애가 표현하기 전에 그냥 미리 그냥 던져주면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댓글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생각도 좀 많이 올려주세요. 오히려 지금 21개월 고집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고 얘기하신 거, 이건 오히려 아이가 자신의 이제 정상 사람이에요. 하나 생기는 건데 나도 생각이 있어요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건강하게 크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든지 지금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 올려주시면 됩니다. 또 투표하기 진행을 해볼 텐데 오늘의 주제가 아이가 스스로 하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한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거든요. 보기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럴까요? 1번 잔소리를 한다. 2번 벌을 준다. 3번 스스로 할 때까지 놔둔다. 네. 4번 스스로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뭘까요? 이준현 씨는 주로 어떻게 하세요? 제 마음 같아서는 뭐 당연히 1번이죠. 근데 4번이라고 얘기를 하던가 3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엄마의 성격 나름인 것 같아요. 그쵸. 잠깐 기다려주는 거를 못하는 것에서 오는 약간의 맞아요, 시간적인 시간차. 그러니까 그것만 내가 입을 딱 다물면 지가 생각해서 해요. 할 수도 있는데 잠깐, 우리가 그걸 못 숙제 있는데 기다리는 근데 거죠. 그거를 못 참으니까 하려고 하기 한 30초 전에 너 숙제 안 하니? 이러면 벌써 내가 시켜서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1번하고 4번은 똑같은 얘기예요. 잔소리를 한다, 스스로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엄마는 설명하는 건데 애가 듣기로는 잔소리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거죠. 나는 분명히 나는 정말 저희 아이를 10년 가까이 키우면서 한 번도 잔소리를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너가 똑바로 이준 씨가 가야 지금 될 본인 길을 얘기하는 내가 거예요? 안내한 거지. 본인 얘기한 거죠? 근데 애가 눈빛에 이 엄마가 자꾸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눈빛을 얘가 이제 10살이 되고 하니까 가끔 신호를 보낼 때가 있으면 내가 놀래가지고 움찔해요. 내가 지금 너무 오버하나? 그래요, 이런 맞아요.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도 그거를 알면 다행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께서 투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저희가 투표하기 결과 좀 빨리 보려고 하니까 많이 지금 빨리빨리 접속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선생님. 네네. 승재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네. 이제 4학년이 될 건데요. 네네. 사실 요 나이 때 아이한테 네. 우리 아까 뭐 양말 벗고 이 닦는 거 정도는 괜찮지만 네. 스케줄을 쫙 짜서 내가 네. 뭔가를 하기를 바라는 건 우리 욕심인 거겠죠? 제가 바라는 건 사실 그거죠. 그렇죠? 뭐 그냥 기본 생활 잘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거는 적당히 해요. 이제 뭐 네. 남자애라서 좀 내 맘에 100% 뭐 이 막 깨끗하게 일을 하얗게 뽀득뽀득 닦고 그렇죠. 이건 아니어서 그렇지. 학교 갔다 와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보고 그리고 양말이 뒤집어져 하고. 있으니까 제가 속이 뒤집어지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얘가 4학년이 올라가면서 뭔가 자기가 오늘 해야 할 일, 그다음에 내가 뭐 맞춰야 될 거, 네. 내가 읽어야 될 책, 그다음에 뭐 몇 시에 자고 우리 나도 안 되는 일을 아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알겠죠. 아니 근데 그런 게 이제 슬슬 되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선생님 그래도 아직은 좀 네. 시기상조지 않을까요? 요거를 좀 이해하시려면은요, 아예 뇌 발달을 좀 이해를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스스로 계획을 짜고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전두엽에 있는 기능, 실행 기능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언제까지 발달하냐면요, 청소년기까지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음말 때도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착착착 걸어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또 뒤로 넘어졌다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근데 이게 잘 발달하려면 그냥 무조건 내버려둬서도 안 되고요. 건강하게 좀 잘 성숙되어 있는 성인의 뇌가 옆에서 지도 감독은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너무 과도한 개입일 때는 아이가 자기 머리를 안 쓰죠. 왜 써요? 이미 다 해주는데. 알아서 해주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손해가 되는 거예요. 네. 좀 그래도 이 기다리셔야죠. 정도 나이가 되면 같은 네. 거를 계속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따라는 가야 되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부모가 시키는 방향으로 아이를 이끄는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습관이 잘못 형성된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 부모 자식 간의 부적절한 조건 형성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아주 수동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아이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왜 저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따라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이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침대를 정리하는 게 왜 필요한지, 그렇죠. 양말을 뒤집어 놓는 게 왜 중요한지 네, 아이 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죠. 예. 네. 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네, 네. 아이가 왜 말을 안 듣는가? 안 듣는가? 안 듣는 게 아니라 걔한테는 중요한 일이 아닌 거군요. 그럼요. 예.